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좀 선생님이 이렇게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자, 오늘은요 80페이지 9강 신라하대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신라하대 망할 징조가 보이고 왜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그 농민봉기의 주도자들 중에 뭐 이제 견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궁예의 스승이었던 양길도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후백제, 후고구려, 후삼국이 세워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9강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모두 80페이지를 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9강 신라하대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후삼국이 세워지고 이제 후고구려에서 이제 고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들은 모두 이제 8세기 후반을 이야기합니다. 8세기 후반부터 이제 9세기. 자, 신라하대에 왜 동요가 일어났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8세기 후반에, 그 전에 뭐 신문왕, 뭐 그 전에 이제 막 신문왕이라던가, 뭐 성도강이라던가, 이제 막 문무왕, 그때까지만 해도 왕권 강화가 막 되고, 신라가 좀 이제 좀 안정적이 되나 하더니만, 막판에 결국은 진골귀족한테 당하게 되죠. 8세기 후반에 어린 해공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해공왕이 결국은 피살당하게 됩니다. 난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무열왕의 자손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무열왕의 자손 이런 식으로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끊어지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진골귀족이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 약 150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계속 교체됐을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기도 전에 왕이 또 바뀌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좀 뭔가 전국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왕이 되는 또 진성여왕은 엄청나게 또 사치를 부리고, 진성여왕이 뭐 자기 삼촌 김치향과 함께 막 이런 식으로 막 사치를 부리고 막 금친을 하고 막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고, 그 주변 진골귀족들도 사치와 향락에 쩔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문화재로 얘기한다면 통일신라의 경주에 있는 안압지에 출토된 것들을 보면은 엄청난 많은 술병이나 귀금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귀족들이 맨날 배 띄우고 술 먹고 놀고 사치와 향락에 완전 쩔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석정이라는 게 있는데 술잔을 띄우는 그런 하나의 기구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술잔을 띄웁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또 옹기종기 앉아 있겠죠? 넘실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술잔이 멈추면 그 사람이 원샷하는 이런 술 마시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포석정이라는 그런 돌로 된 그런 뭐랄까 건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아무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막판에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진성여왕이 사치스러웠으면 그뿐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세금 독촉. 본인들이 써야 되니까 이제 이런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쥐어짜는 거지. 그러기도 하고 진성여왕에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최치원이 개혁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무시했어요. 진성여왕이 최치원의 육두품이죠. 개혁안도 무시하고 세금은 더 걷고 거기다가 플러스 각종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 짓기도 힘든 상황에서 세금은 독촉하고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농민봉기가 발생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 농민봉기들이 뭐가 있냐면 원종과 애농,
이게 막 다 지역도 있어요. 원종과 애노 교재를 보시면은 그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80페이지에 지도가 있습니다. 원종과 애노는 저쪽 상주 지방이고 꽃감 유명한데 김원창의 남, 뭐 무슨 남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농민봉기만 필기를 했지만 80페이지에 보면 각종 지방 반란 중에서 진고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왕위를 노리다가 일어난 진고유 귀족들의 그런 반란입니다. 김원창은 본인이 이제 왕위 계승에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고, 그리고 이제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딸이 왕비가 되게 하려고 자기가 이제 왕이 자기 사위가 되고 자기가 장인이 되려고 이제 그런 야심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무산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읽어 두시고요. 여기서는 농민봉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종과 애노, 그리고 뭐 양길, 기원, 견원 등등등. 이런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봉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견원이 나오는 거죠. 양길 같은 경우에는 궁예의 스승이었어요. 궁예가 양길의 부하였어요. 궁예가 이제 양길의 스승이라고 하면 되죠. 궁예가 양길의 부하였고, 그리고 견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백제를 세우게 되잖아요. 완산주에다가. 궁예 같은 경우는 후거구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요런 사람들이 이제 농민봉기를 이끌게 되는데, 또 요런 사람들의 출신이 바로 호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호족이라는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러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호족이다. 호족 중요합니다. 호족이라는 거는 지방에 약간 유지 같은, 그 지방에 오래 살면서 그 지방에 땅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세력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도 직접 걷고 뭔가 좀 지방 세력으로 좀 한타까리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방 세력으로, 중앙 세력은 아닌 거예요. 지방 세력으로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고 자처하면서 촌주 출신이에요. 촌주 출신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더 적는다면 뭐 몰락한 귀족, 중앙에서 몰락한 귀족, 뭐 그런 세력도 있고, 해상 세력도 있고, 무역과 관련된 해상 세력, 장보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 세력, 견원 같은 경우는 장군이었어요. 군사 세력 등등등. 이러한 세력들이 지방에서 자기 힘을 모으고 자기 군사력을 모으고 뭔가 이제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야.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힘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근데 호족들은 땅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힘은 파워는 있지만 약간 머리가 약간 부족할 수가 있겠죠. 나라를 세우려면 브레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제 육두품이 그걸 채워주게 됩니다. 육두품은 그전부터 불만이 많았어. 육두품은 바로 어디에 불만이 많았죠? 바로 골품 제도에 불만이 많았죠. 왜냐면 관직 승진이 안 되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는 거야. 옷도 정해져 있고, 결혼할 사람도 정해져 있고, 수레도 정해져 있고, 뭐 집의 규모도 정해져 있고, 이런 골품 제도에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관직 승진 제한에 불만이 많았던 그런 세력이었고, 얘네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승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공부를 하거나 학문이나 종교 분야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 육두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신라 말기에 이제 골품 제도를 비판하면서 골품 제도 때문에 신라가 이렇게 발전이 없다.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얘네들은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꿈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럼 호족과 육두품이 이렇게 만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명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명분을 내놓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반란, 쿠데타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한테 내가 나라를 세우고 지금 신라는 썩었다. 지금 신라가 뭐가 문제이고 내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상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플러스 바로 선종인 것이죠. 선종. 선종은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즉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도 받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종을 호족들이 받아들였고 호족들이 선종을 지원하면서 선종 승려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백성들을 이렇게 교화시킨 거죠. 우리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줬고 거기다가 풍수지리설까지 한몫했죠. 이제 지금 개성은 경주 쪽 개성은 풍수가 이제 지금 다 됐다. 지방 이 지역이 더 명당이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풍수지리설도 뒷받침해줬다. 예를 들어 도성국사가 왕건을 보고 딱 태조 왕건의 그 얼굴을 보고 왕이 될 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태조 왕건에 태어난 거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하나의 신화가 돼버리는 거고 왕건이 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약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 그리고 선종과 풍수지리설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후삼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후삼국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성립을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신라는 그냥 그대로 신라인 거고 이제 어떤 게 생기냐. 후백제, 후고구려가 세워집니다. 후백제. 후백제가 먼저 1년 먼저 세워져요. 900년에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세워지게 됩니다. 901년에. 그래서 후백제 뭐 어렵지 않아요. 후백제는 아까 말했지만 견훤이 세웠다라는 거. 자, 견훤은 되게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죠. 완산주의가 세우게 되죠. 요거 그거 보면 이해 잘 되고 재밌는데 지문 미륵인이라 그 궁에 나왔던 그 제목이 그게 제목은 태조 왕건인데 궁의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는 예로부터 일본과 친했기 때문에 후백제를 세운 뒤 중국에도 뭔가 외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세력을 점차 키워갑니다. 뭔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신라를 너무너무 싫어요. 신라의 적대 감정이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이제 후백제가 좀 멸망하게 된 아쉬운 부분이라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조세 수취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왜냐면 나라를 처음 세우면은 세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은 또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해요. 뭐 음주운전을 엄청 잡는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자, 조세 수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견훤이 잘못한 건 다른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 거를 실패했어요. 나중에 왕건처럼 다 결혼을 한다던가 뭔가 엄청난 포섭의 그런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걸 잘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후백제는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된 거다. 근데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궁예가 세우죠. 궁예가 처음에 송악지방에 지금의 개성 지방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궁예가 처음에는 좀 이제 나라를 잘 세웠었는데 점점 이상해져요. 철원으로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긴 뒤 수도는 가로 안에 쓰도록 할게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 뒤 국명을 태봉으로 바꿉니다.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해요. 수도는 철원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 태봉으로 옮겨서부터 약간 궁예가 이상해집니다. 본인이 궁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이제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통솔한다는 그 방법을 본인이 미륵이고 지문 미륵이니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느니라. 관심법으로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무서워했어.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
진짜 미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궁예가 점점점 약간 독재자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포 정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궁예가 이제 본인이 미륵이라고 하면서 약간 사이비 종교 스타일로 이렇게 말도 잘해, 연설도 잘했대요. 그래서 막 설법을 펼쳐요. 본인이 막 이렇게 미륵이기 때문에 막 이런 마치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그런 설법을 막 펼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듣고 있었는데 어떤 장수가 말에서 실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보고 웃었어요. 원래 우리가 누가 자빠진다던가 이렇게 말에서 떨어지면 웃기잖아요. 키득키득 웃었어. 지금 누가 웃었어? 뭐 이러면서 어찌 내가 설법을 하는데 웃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철퇴로 때려 죽였어. 진짜 철퇴로. 그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그 철퇴가 있는데 그걸로 여자들 다 때려 죽이고 뭐만 잘못하면은 너 관심법을 알 수 있어. 너 역모를 꾸몄지. 이런 식으로 뭐 툭하면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게 되는 거야. 궁예가 미쳤다 이래가지고 결국 궁예는 쫓아내게 되죠.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뭐 관심법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너무 심한 전제 정치를 했다라는 거. 심한 전제 정치로 결국 궁예는 쫓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금도 역시 많이 걷었고 궁예 축출. 그래서 궁예 말년은 궁예가 쫓겨나가지고 뭐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다가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궁예는 정말 미륵불이 돼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만 맞아 죽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궁예가 막판에 이제 너무 가혹한 공포정치 너무 전제정치를 했기 때문에 쫓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하게 되고 왕건이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예가 축출하고 아시다시피 왕건을 태조 왕건을 추대하면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스무스하게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고 주변에 이제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에게는 잘해줘. 어차피 망해가고 있으니까 신라에게는 잘해줘. 그 경순왕이 결국 백기 들고 투항했어. 그래서 경순왕은 그냥 너는 그냥 내 신하가 되라 이렇게 받아주고 후백제랑은 싸워. 원래 견훤하고 항상 왕건은 부딪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견훤하고 싸우고 마지막에 견훤도 결국 실패하게 되고 나서 그리고 견훤은 결국 아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금산사에 가두고 견훤이 투항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다 이제 삼국 통일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교재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자 후고구려, 후백제 이 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신라는 점점점 영토로 잃게 되고 위에가 후고구려, 송악은 지금의 개성지방, 철원은 지금도 철원이죠. 그리고 이제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이런 식의 후삼국 시대가 됐고 위에는 발해가 있고 발해는 이제 나중에 이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발해가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고려에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고구려의 그 영토가 그 전에 통일신라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해공왕이 피살되고 막 왕권이 약해지니까 진골귀족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진성여왕은 사치스럽고 세금까지 또 걷고 농민들 못 살겠다 해서 결국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 농민봉기를 이끈 사람들이 바로 원종과 애노, 양길, 기원, 견훤 이런 상황에서 바로 후삼국이 세워지게 되는 건데 후삼국을 세우는 그 세력들은 바로 호족과 육두품이다. 호족들은 지방 세력으로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면서 촌주 출신이라던가 몰락한 중앙귀족. 몰락한 중앙귀족이 궁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궁예가 참 불쌍한 사람인 게 이제 궁예가 원래는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궁예가 태어난 날이 뭐 되게 좀 안 좋은 해였고 그리고 궁예가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나 있었다고 치아가 나 있었다고 상서롭지 못한 얘다. 그래서 얘는 저주받은 애다 이래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랬었대요. 그래서 궁예를 처마에서 건물 위에서 용마루 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용마루 위에서 이렇게 딱 던져버리는데 몰래 이제 시녀가 그래서 살리려고 잡다가 그때 눈이 찔려가지고 궁예가 애꾸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은 거야.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런 컴플렉스나 본인이 왕족인데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스스로 미륵이라고 너무 심하게 이제 약간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몰락한 중앙귀족은 궁예라고 할 수 있겠고, 해상 세력은 뭐 장보고, 그쵸? 군사 세력은 견원, 이런 수많은 이런 지방 세력들이 호족이다. 그리고 육두품은 관직 승진 제한에 불만이 많았고, 골품제에 불만이 많았고, 학문과 종교에 종사했던 최치원 같은 세력인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원했다.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만나서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후삼국을 세우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삼국은 후백제, 후고구려. 후백제는 견훤이 완산주에, 그리고 후고구려는 궁예가 송악에 세웠다가 수도를 잠시 철원으로 옮기면서 태봉으로 바꾸고, 궁예가 약간 미쳐 날뛰니까 결국 쫓아내고 왕건이 추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마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81페이지까지 진도 나갔고 82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페이지 4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해공왕 16년 2월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4월에 상대등 김양산과 이찬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고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서로 반란 일으키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신라 하대의 그런 뭔가 진골귀족들의 다툼, 왕권이 약화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번 2차 돈이 순교하였다. 이거 버풍왕 때죠? 아니죠.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원창의 반란? 요 시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1번이 틀렸네요. 김원창 반란을 일으켰다 맞고, 견훤이 후백제 건국 맞고,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하고 장보고 해상 세력으로 막 이렇게 성장했던 거 맞고, 장보고의 난도 일으키죠. 5번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여왕한테 건의했지만 무시당했다 맞고, 정답은 1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버풍왕 때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주위의 백성들이 환영하였다. 가는 인심을 얻은 것에 기뻐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어찌 내가 완산의 도읍을 세워 의자왕의 쌓인 울분을 갚지 않겠는가. 완산주에 세웠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겠죠. 나가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할 고구려를 깨뜨렸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했다. 미륵불 궁예죠. 머리는 금고가를 쓰고 몸에는 가시를 두르고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나는 궁예, 견훤과 궁예에 대한 내용인데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훈요 10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왕건이 남긴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견훤, 귀주에서 거란의 침입, 귀주대첩? 이거 강감찬 장군 얘기하는 거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거 장보고죠. 틀렸고, 자,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궁예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신라의 수도를 공격하였다. 신라의 수도를 둘 다 공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순왕이 그냥 투항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고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이제 84페이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84페이지에서는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자, 지금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데 진골귀족들은 맨날 권력 다툼만 하고 술만 퍼먹고 농민들이 지금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지. 지금 통일신라 말기에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풍수지리설이 성행하였다. 맞죠? 변발과 호복이 확산되었다. 변발? 언제죠? 변발과 호복은 몽고풍입니다. 고려 말에 유행했던 거죠. 2번 짝대기 2번이 정답이네요.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였다.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진골귀족들이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모두 맞네요. 정답은 2번. 그리고 여기서는 요 문제가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48번. 자, 신라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습니다. 해상 세력, 군진 세력, 촌주, 낙향한 귀족, 성주 또는 장군. 이거 나오면 호족이구나. 가에는 호족이라고 쓰고, 옳은 걸 골라볼게요. 1. 향약을 통해 지방민을 교화하였다. 향약,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라고 써주시고,
요것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조선시대 유양소 이야기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족들, 선비들, 그런 사림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2번 성리학 이념적 기반,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 3번 왕건과 견훤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도평의사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도평의사사? 요거는 이제 고려 말의 건문세족을 의미하고요. 5번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했다. 신흥무인 세력, 조선을 세운 이성계 같은 세력, 신흥무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호족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고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고려입니다. 진도가 이제 스피드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고려를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 건국의 왕건의 정책이라던가, 고려 건국하면서 이제 그런 중앙관제, 그리고 고려의 그런 지방행정제도, 그런 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